자, 요즘 북한에서는요, 날씨가 남쪽보다 훨씬 더 춥잖아요. 그런데 한파를 무릅쓴 수해복구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겨울날 식량과 땔감이 가장 큰 걱정인데 땔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북한 당국이 두발, 머리 길이와 혼전 동거까지 단속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지방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신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국제회의 다녀오셨다고요? 네, 마닐라 행사 다녀왔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식량난이 겨울 들어서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비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두부 찌꺼기인데 이게 이제 별미로 반찬으로는 저희도 먹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이걸 주식, 끼니로 해결하는 주민들이 아주 많다죠? 네, 비지는 뭐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고칼로리 식품이라고 볼 수 있고 두부가 흔하지 않듯이 비지 역시 대단히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지로 뭘 해먹는다면 우리가 볼 때는 좀 불쌍해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로서는 그 괜찮은 영양가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비지 먹는 사람은 좀 낫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비지로 먹으면 그런 사람 비지를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비지로 먹는 건 상당히 괜찮은 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소장님도 북한 계실 때 비지에다가 소금 뭐 이런 거 장 섞어서 죽처럼 드셔보셨어요? 비지는 먹어봤지만 저는 이제 60년대 청소년기를 보내고 70년대 또 군에 있어서 그때는 북한이 그렇게 뭐 비지를 막 주식으로 먹어야 될 만큼 어렵지는 않았는데 적어도 고난이 행군 뒤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옥수수 뿌리, 옥수수 대를 가루를 내어서 먹어야 할 때도 있었으니까 비지가 그만큼 영양가가 높다는 건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1990년대 북한으로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고난의 행군 때 그때나 먹었던 꼬장떡, 저 이름이 참 특이하던데 네. 그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꼬장떡도 원래는 이제 쌀이나 밀가루가 섞이지 않고 옥수수 가루로만 만드는 게 꼬장떡입니다. 양쪽 이제 동글하다가 뾰족하게 이제 끄트머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순수 옥수수 가루로 만들면 그것도 괜찮은 거고 네. 거기에다 뭐 쌀교 가루를 넣거나 다른 뭐 옥수수 송치, 옥수수알 뜯어먹고 그 안에 가루를 섞어서 만든다면 그 만들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은 그렇게 흔한 떡은 아닙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이 옥수수 빵도 없어서 아사, 즉 굶어 죽는 주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북한 이탈 주민의 생생한 증언이 나왔어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옆집 분들도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또 시장에 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굶어서 쭉쭉 길에 쓰러지는 거예요. 가만히에다 실어서 그냥 공동묘지에다 그냥 막 땅 파묻어가지고 아무 땅에다 막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가 이러냐. 우리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구나. 이런 걸 그 다음에는 조금씩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면 잡아가니까. 자, 길거리에서 픽픽 쓰러지는데 그냥 실어다가 가마니에 싸서 갖다 묻는다. 예.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묘지도 제대로 준비될 수 없고
또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좀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버리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인민위원회나 이런 데서 실어다 버리는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정말 참혹한 장면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북한 매체들은 요즘 식품 공장을 지었다. 뭐 이런저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걸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네요. 네, 근데 그 보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은 주로 이제 청천강 이남, 그러니까 평안남도, 평양, 뭐 황해도 뭔가 그래도 조금 식량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이 식량 뭐 식품 공장이 건설됐다 그러지 저 뭐 함경북도나 뭐 이런 데서 건설됐다는 소식은 들어볼 수 없는데 네. 이것은 역시 북한의 언론이 나름대로 인민 생활을 위해서 뭐 김정은과 노동당이 노력하고 있다 이걸 과시하고 이해하는 것이지 저걸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제대로 원료나 이 전기가 없어서 사실은 작동은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기계는 그럴싸한데 원료가 없어서 실제로 작동은 거의 안 된다. 그럴싸해요, 보기에는. 네, 그렇죠. 아주 그 뭐 만들려니까 딱 당에서 만들려니까 만들어 놨는데 그걸 작동시키려면 아닌 게 아니라 콩이 있어야 되고 무슨 뭐 미역이 있어야 되고 수산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 선전용으로 사진은 공개하는데 콩이 없으니까 뭐 된장도 밀된장 뭐 밀된장이라는 말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된장까지 만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빗댈 때 쓰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 있습니다.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안 믿을걸? 근데 북한에서는요. 매주를 콩으로 쓸 수가 없대요. 콩으로 쓸 수가 없대요. 실제로. 거짓말이 아니란 뜻이 됩니다. 콩이 너무 귀해서. 된장을 밀로 만든다. 제가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밀로 이제 원료를 쓰는 것이죠. 근데 사실 밀된장은 좀 고급스러운 거고 한때는 이제 도토리 된장. 도토리 된장? 네, 도토리 된장. 그걸로 된장이 되나요? 뭐 잠깐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콩을 넣어서 그 원료를 만들어내지만 북한에서는 일단 밀도 없고 콩이 없으면 도토리를 따다가 그걸 부스러뜨려서 그 가루로 이제 된장을 만드는데 된장이 너무너무 씁니다, 그것은. 그렇죠. 밀을 건조시켜서 콩깻묵을 섞어서 한다? 껍질이 막 씹힌다면서요? 그렇죠. 껍질이 씹히고 그래서 이제 밀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절대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저쪽 함경도나 북쪽 산악지대 사람들은 전부 다 도토리 된장 먹지 밀된장 먹지 못합니다. 네. 자, 이 먹는 게 다가 아닐 수 있지만 지금 북한 춥잖아요. 이제는 땔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지역에 따라 곳에 따라 정말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요. 우리는 뭐 영하 4도 간 적도 없는데 영하 1, 2도만 돼도 춥다고 아우성 아닙니까? 자, 이게 이제 땔감이 있어야 되는데 곳곳이 부족으로 비상이라죠? 예. 이 문제는 우선 그 환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환율? 예, 환율. 이제 북한의 환율이 12월 들어서 1일에서 8일 사이에 폭등을 해가지고 올 연초에만 해도 1달러에 8,400원 하던 것이 네. 올 그 11월 말에 가면은 거의 11월 말을 거쳐서 12월 초에 들어서면 지금 현재는 1달러에? 1달러에 41,000원. 4만? 예, 41,000원으로 무려 연초에 비해서 5배를 폭등을 합니다. 그렇네요. 예, 이렇게 5배를 폭등을 해서 결국은 이러한 폭등은 뭐냐 하면은 그만큼 북한의 화폐 가치가 하락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 땔감을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북한 돈 주면 땔감도 못 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땔감 사는 걸 포기해야 될 판이다. 이렇게 돼서 그 나무 땔감 이른바 이제 화목이라고 북한에서는 그런다 합니다. 이 나무 땔감의 한 단에 무려 그 7,000원에 이르고 그다음에 구공탄 한 장에 12,000원. 그래서 쌀값보다 땔감 구하는 돈이 더 들어가는 말하자면 이런 현상을 되다 보니까 지금은 쌀보다 땔감 구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이대로 겨울을 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안 소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게 추울 때 못 먹는 게 더 힘드냐, 추워 얼어 죽는 게 더 힘드냐, 뭐 이런 쉽지 않은 선택을 여쭤볼 수 있는데
화목을 달러를 줘야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그 달러 가치에다 북한 돈을 이제 비교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북한에서 올해 초에 근로자들의 월급을 10배로 인상시켜 버렸습니다. 10배. 10배. 그러니까 이제 보통 2,500원 내지 3,000원 받던 근로자들이 월급이 3만 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만큼 또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물가도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북한 돈으로 아무리 10배 아니라 20배를 올려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땔감 하나 보통 끈 한 뭐 50cm로 묶는 게 거의 1만 원 정도 하다 보면은 북한 돈 1만 원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10배 올려서 1만 원이래 봤자 쌀 한 킬로에 한 10,000원 정도 하니까 사실 그 1만 원이면 쌀 한 킬로 정도 살 수 있는 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당과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은 공무원이나 뭐 교수나 군인대 외에는 다 장마당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가가 뛰어버리고 또 물자 공급은 안 되다 보니까 인민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서 얼어 죽었다는 말을 여러분 언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저 어렸을 때는 혹간 술 드시고 밖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동사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요즘 겨울 동사자가 매우 흔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라는 게 이제 그 워낙 춥지 않습니까? 초장 뭐 양강도, 갑산, 뭐 삼수 이런 데는 그냥 40도, 영하 40도 떨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이런 뭐 물론 산골짜기 사람들은 집에 가만 엎드려 있으면 되지만 뭐 도시나 공장지대 사람들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우선 잘 먹고 잘 먹은 사람, 기름이 좀 진 사람은 또 웬만한 추위도 잘 견디지 않습니까? 뚱뚱한 사람들은 견딜만 하죠. 예. 네. 근데 이 뼈만 남은 데다가 이 동복이라는 게 겨울옷이 방한옷이 북한에는 대단히 부족합니다. 뭐 카메라에 나오는 건 뭐 그럴듯하게 저걸로 나옵니다만은 이 옷을 잘 못 입고 잘 못 먹고 그래서 그냥 얼음판에 팍 넘어졌다 하면 약간의 저 현상에 의해서도 거기서 더 이상 못 일어나니까 살아남을래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아궁이 동거란 말이 저는 참 와서 이 귀에 꽂히던데 그러니까 가난한 분들이 아궁이 둘러싸고 같이 겨울을 지낸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장작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나무, 화목이 잡목이든 장작이든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도 불 좀 떼는 장소, 떼는 집 거기로 이제 장작을 못 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다 보니까 이제 아궁이 동고라는 이런 새로운 신조어까지 생겨나서 지금 겨우 공생공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땔감이 이렇게 부족하니까 나무 구하기에 어린 학생들까지 다 동원을 시켜야 하고 땔감이 없는 집에서는 인조 석탄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타긴 합니까? 예, 타긴 타는데 북한은 원래 탄광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뭐 석탄 아오지 뭐 툭하면 아오지 탄광 하니까요. 아오지 탄광, 뭐 개천 탄광, 탄광은 많으니까 캐기만 하면 되는데 또 그걸 날라가야 되니까 날라오지 못하니까 저 인조 말하자면 불 뗄 거리가 뭐냐면 이제 톱밥이나 뭐 콩깍지나 나무 잎사귀를 섞어서 그걸 가루를 내 가지고 거기다 진흙을 넣어서 응고시켜 가지고 불을 떼는 건데 이게 그 발열량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겨우 그저 냄비 얇은 냄비나 끓여서 죽이나 끓여 먹을 정도지 뭐 난방이 된다든지 뭐 더운 물을 끓인다든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욱 추위에 떨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석탄을 인조로 만든다. 참 그런 얘기군요. 때가 때인 만큼 최근 이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우리 사회에서는 각계의 따뜻한 손길이 밀려든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특히 지자체들이 활발하게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의 경우는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그다음에 자녀 학습비, 그리고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경주경찰서의 경우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하여 연말연시를 맞아 꿀과 참 가자미 이런 맛있겠네요. 것들을 네.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주시의 경우는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이런 행사를 최근 실시하기도 하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활발히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남쪽에 아무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들 당연히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훨씬 더 그런 청소년들이 많겠죠. 자, 정부 지원금 확대가 됐다고요? 예, 예. 우리 정부는 이제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1일부터 18세에서 24세의 무연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무연고 청소년 가산금제를 신설했습니다. 네. 그리고 18세 미만의 무연고 역시 무연고인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는 생활 지원금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함께 거주지 보호 기간이 5년이 지났어도 일정 기간의 취업을 유지하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네. 지원하는 새 출발 장려금제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대비가 같은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사이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식량과 땔감 격정이 참 태산 같지만 북한은 한류 열풍이 거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국이 김정은 지시로 혼전동거까지 단속 중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이들도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어렵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랑이 뜨거워진 젊은이들이 혼전 동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걸 또 당국에서는 비사회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제 숙박고멸. 북한은 그러니까 인민반장이 사회안전원, 경찰관을 대동하고 이렇게 그 집들을 이제 밤중에 급습을 하는 걸 이제 숙박고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결혼하는 남녀가 자는 것까지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자는 네. 거 몇 예. 사람이 자는가 친척이 왔는가 이걸 검열하는 게 숙박검열인데 그걸 검열을 하고 나서 걸리면 이게 노동교화소에 가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뇌물을 그 안전원한테 뇌물을 찔러주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또 뇌물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이 무려 150만 원. 북한 돈인가요? 네, 북한 돈이죠. 우리 그렇죠? 큰 돈인가요? 엄청난 큰 돈이죠. 한 달 월급이 보통 근로자가 올해 올라서 3만 원인데 15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50달 예. 월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찔러주면 면피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전동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네, 그게 다 한류 열풍의 원인이기도 하다는데 이불 속을 단속하는 정권은 동서고금으로 별로 성공한 적이 없죠.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동거가 늘어난 이유 뭔가요? 네, 말하자면 이제 북한은 그 이혼을 또 못하게 합니다. 이혼도 안 된다. 네, 결혼은 그냥 뭐 말리지 않지만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혼하려면 인민위원회에다가 결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거 했다가 또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이혼율도 북한도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부 싸움도 많고.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할 때 그 이유는 있습니다. 뭐 출신 성분이 맞지 않아서 나는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런데 한해서는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허가를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면 무슨 노동 단련형에 처한다고요? 이혼하면 그러니까 허락 없이 이혼했다. 별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4-5개월의 노동 단련형을 가하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혼전 동거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북한에서도 결혼 정년기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별로 이제 안 따지는 분위기가 확산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북한은 뭐 김정일도 뭐 이설주 할 때 결혼할 때 20대에 했지만 요즘 30대 초반이 돼도 북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국이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어린이는 태어나지 않으니까 결혼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진퇴양난인 겁니다. 네. 하라는데 안 하고 또 혼전 동거하다가 뭐 슬쩍 헤어지고 어떻게 보면 사회 문란 현상이 이 전체주의 사회에서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 70대 전후 분들, 60대 후반 분들은 두발 단속 얘기하면 옛날 생각 좀 나실 텐데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자, 그런데 북한에선 또 생겼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의 머리 스타일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중고등학교 교실에 감시용 CCTV까지 설치됐다고요? 예, 최근에 그 평안남도의 한 고등중학교 그 교실이 이제 카메라가 설치된 게 공개가 됐는데
그건 아마 여러 가지 두발 문제, 또 학생들의 공부 태도, 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또 나쁜 거 가르치지 않나, 뭐 다목적일 겁니다. 보통은 저렇게 짧은데 요즘 길르나 봐요? 예, 북한 청소년들은 상당히 그 머리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북한에서는 이것을 이제 자본주의, 즉 반사회주의라고 비판을 하니까 원래 청소년들은 또 하지 말라는 걸 또 이제 하고 싶어 하는 게 청소년들의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어디나.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 이제 남한을 따라하는 건 저기 CCTV가 있네요. 네, 저 CCTV가 딱 설치돼 가지고 그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정말 꼼짝 못하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완전히 자유를 구속하는 저런 첨단 기술. 북한에서 무슨 큰 대회 할 때 모든 사람이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달래 그런 게 아닙니다. 너네 감시 카메라에 뭐 졸거나 이거 걸렸다 너네 그 자리 내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북한에서 대유행을 했었다고 하는데 네. 현빈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따라하고 싶어 한다면서요? 그렇죠. 현빈이든 뭐 장한 뭐 누구든 이 그 남한의 이제 잘생긴 미남들의 얼굴이 북한에 공개되니까 그걸 따라하는 걸 이제 너가 하면 나도 하고 유행이 또 북한에서는 상당히 그 빠른데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자, 혼전 동거 단속하고 이혼 단속하고 머리 단속하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